안녕하십니까. 국제조형협회 박미영입니다. 맛화조,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시험 직전 스팟 두 번째 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천점 만점으로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서점 가서 책 2권과 문제집 3권으로 인강을 들으면서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600점 이상으로 가볍게 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조와 함께하는 시험 직전 스팟 문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제시되는 문제들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빨간 별의 중요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문제에 별 1개나 2개가 붙여 있는 것은 더더욱 출제 가능성이 높겠죠.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1번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고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외선 차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320에서 400나노미터의 장파장으로 진피까지 도달하여 색소 침착 및 콜라겐 손상까지 일으키며 피부 노화에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는 것은 UVB이다. 2번 자외선 차단지수 SPF는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며 약 20분에서 25분 정도의 UVB를 차단 효과를 의미한다. 치소홍반량 MED는 UVA를 사람의 피부에 조사한 후 16시간에서 24시간의 조사 영역 대부분의 홍반을 나타낼 수 있는 최대한의 자외선 조사량을 말한다. PFA는 UVA를 차단하는 제품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로 지수를 표시할 때 값의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정수로 표시한다. 5번 SPF는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하지 않고 얻은 최소 홍반량을 자외선 차단 제품을 도포하여 얻은 최소 홍반량으로 나눈 값이다. 정답은 3번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9조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에 따라 기능성 화장품 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닌 심사 대상의 기능성 화장품은 무엇인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서 판매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 의뢰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 원장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도 있죠. 심사,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보고서만 제출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식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자외선 차단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2번 이미 심사를 받은 자외선 차단 화장품의 내용물에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 2%가 서로 혼합된 품목. 3번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 차단 제품의 자외선 차단 지수 측정 값이 마이너스 20% 이하의 범위인 모품목. 4번 이미 심사를 받은 제조사, 책임 판매자, 연구기관 등이 같은 기능성 화장품. 5번 성분의 종류 및 함량, 효능, 효과, 용법, 용량, 기준 및 시험 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은 기능성 화장품. 정답은 1번입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을 함유한 제품은 무조건 심사를 받아야 하죠. 자외선 차단 지수 및 자외선 차단 등급 설정의 근거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 3, 4, 5번은 심사가 아닌 보고서 제출 대상인 경우이죠. 보고서 제출만으로도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받아 판매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를 채우시오. 회차마다 계속해서 기출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객관식, 단답형으로 응용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심사 시 제출 자료인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 중 인재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무엇을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효력 시험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죠. 다만 이 경우 면제받은 성분에 대한 효능 효과를 기재 표기할 수 없다. 이 부분까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2번,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으로 성분, 이것이 고시된 경우 기능성 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 시 이거에 관한 자료, 또 이거에 관한 자료, 마지막 이에 대한 부분 자료를 제출, 생략이 됩니다. 정답은 성분 함량이 고시된 경우 기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안전성에 관한 자료, 유효성 또는 기능에 관한 자료를 제출, 생략이 됩니다. 3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0호 피부 장벽 및 제11호 튼살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이것만 다른 경우에 한한다. 정답은 착향제, 보존제입니다. 4번 인체조직 시험 자료에서 피부 이상 반응 발생 등 안정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답은 안전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5번 자외선 차단 지수 몇 이하 제품은 자외선 차단 지수, 내수성 자외선 차단 지수 및 자외선 A 차단 등급의 자료 제출을 면제한다. 정답은 10 이하 제품입니다. 24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고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하고 있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 중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 주는 성분의 최대 함량으로 틀린 것은 1번 벤조페논 4, 5%, 벤조페논 8, 3%, 3번 에틸 핵실 메톡시 신라마이트 7.5%, 4번 징크옥사이드 25%, 5번 치오글리콜산 80%, 3%. 정답은 5번입니다. 5% 이상은 자료 제출해야 하고 3에서 4.5%는 자료 제출 생략이 되고 보고서만 제출해도 되죠. 25번 문제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고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고시하고 있는 자료 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 화장품의 성분 중 피부에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의 최대 함량으로 틀린 것은 1번 알부틴 2에서 5%, 2번 당나무 추출물 2%, 3번 나이아신 아마이드 2에서 5%, 4번 유용성 감초 추출물 0.05%, 5번 알파 비사로볼 0.5%. 정답은 5번입니다. 문제 유형을 보면 아시겠지만 최대 함량을 외우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용성과 지용성 성분에 대한 부분도 기억해야 합니다. 알부틴, 당나무 추출물, 나이아신 아마이드 이외에 에틸 아스코빌 에텐, 아스코빌 글루코사이드,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테이트 이 6가지는 수용성이며 지용성 감촉 추출물 알파 비사로볼은 지용성입니다. 미백에 도움을 주는 성분은 이외에도 너무도 많지만 지금 제시된 성분은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시험에 자주 등장하기에 이것만큼은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고시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빈칸을 채우시오. 피부의 주름 개선에 도움 주는 제품의 성분인 아데노신은 최대 함량 몇 프로로 수용성 원료로 사용하기 편해 많이 이용되는 원료이다. 정답은 최대 함량은 0.04%입니다. 살리실릭 애시드를 여드름성 피부 완화의 기능성 성분으로 사용 시 영유아 어린이용 제품의 사용 금지이나 무엇은 제외된다. 정답은 샴푸이죠. 어떠한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품의 기능성 성분으로는 덱스판테롤, 엘멘톨, 비오틴, 징크피르치온, 징크피르치온액 50% 등이 있습니다. 정답은 탈모 증상입니다. 이 중 엘멘톨은 주관식 기출 문제였었죠.
27번 문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고시 함량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고시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다시 기억해야 할 게 있죠.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정, 허가받기 위해서는 심사가 필요한데 자료 제출에는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시간도 비용도 많이 드니 자료 제출을 면제하고 간단하고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줄게 하고 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때 함량 기준 및 시험 방법에 대한 고시가 바로 KFCC이고 그 내용은 여기에 부합하면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고시가 없으면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이 고시의 영문 명칭은 KFCC이다. KFCC에 명시된 당나무 추출물과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은 자료 제출이 면제되는 피부 미백에 도움되는 기능성 화장품 성분이다. 3번, 주름 개선 레티놀이 함유된 로션제, 크림제, 친적 마스크는 자료 제출이 면제되지만 액체의 제형은 그렇지 않다. 4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성 화장품 성분은 모든 자료에 대한 재료를 면제받을 수 없다. 5번, 식약처장이 함량을 고시한 기능성 성분 중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 및 함량이 고시되면 제형에 따른 기준 및 시험 방법이 고시되면 모든 자료는 제출 면제된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당나무 추출물은 고시가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자료 제출을 해야 합니다. 28번입니다. 화장품 제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로션제, 유화제 등을 넣어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화하여 점액상으로 만든 것. 2번 겔제,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을 용제 등에 녹여서 액상으로 만든 것. 3번 크림제, 유화제 등을 넣어 유성 성분과 수성 성분을 균질화하여 반고형상으로 만든 것. 4번 친정 마스크제, 액제, 크림제, 로션제, 겔제 등을 부직포 등의 지지체에 침정하여 만든 것. 5번 분말제, 원액을 같은 용기 또는 다른 용기에 충전한 분사제의 압력을 이용하여 안개 모양, 포말상 등으로 분출하도록 만든 것. 정답은 2번, 5번입니다. 이번에 대한 설명은 액제에 대한 부분이었고 액체를 침투시킨 분자량이 큰 유기분자로 이루어진 반고형상을 우리는 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의 경우는 에어로졸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리고 분말제는 균질하게 분말상 또는 밀입상으로 만든 것이 맞습니다. 29번입니다. 화장품 용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이것은 광선의 투과를 방지하는 용기 또는 투과를 방지하는 포장을 한 용기를 말한다. 기밀 용기는 액상 또는 고형의 이물 또는 수분이 침입하지 않고 내용물을 손실, 풍화, 조해 또는 증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기밀 용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 밀봉 용기는 일상의 취급 또는 보통의 보존 상태에서 무엇 또는 미생물이 침입할 염려가 없는 용기를 말한다. 밀폐 용기는 고형의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고형의 내용물이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밀폐 용기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이것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30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이것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취급하는 업자가 유해성 평가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제품 취급 설명서를 의미하며 화학물질명, 물리, 화학적 성질, 유해성, 화재 발생 시 방제 요령,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록한 서류이다. 이것은 화학물질 분류 표시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분류 기준으로 표기되며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에 따라 유해 위험성을 분류하고 통일된 형태의 경고 표지 및 MSDS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원료 규격에 따른 시험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성상, 색상, 냄새, pH, 중금속, 미생물 등 품질에 관련된 시험 항목과 그 시험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품질 성적서이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31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화장품 제조 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볼 수 없는 것은 이 중 사용 가능한 것을 찾으면 됩니다. 정답은 천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은 불가능하고 만수국꽃 같은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죠. 붕사는 불가능하고 붕사가 사용 가능 원료입니다. 크림바졸은 두발용 제품으로 0.5% 사용 제한 원료입니다. 124 트리아졸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최근 추가 항목되었죠.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2번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화장품 제조 시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이다. 빈칸을 채우시오. 메틸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 지오글라이콜릭 애시드,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벤조익 애시드. 정답은 메틸클로로 이소치아졸리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으로 0.001호의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입니다. 치오글라이콜릭 애시드는 제모용 제품 5%, 연모제 1%,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 2%.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1%, 기타 제품 0.05%. 분사약 제품의 사용 금지,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벤조익 애시드 0.5%의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입니다. 살리실릭 애시드, 벤질 알코올, 소르빅 애시드, 아이오도 프로비닐, 부틸 카바메이트 사용상 제한이 있는 원료이죠. 괄호를 작성해 주세요. 정답은 살리실릭 애시드 보존제 0.5%, 두발용 3%, 인체세정제 2%의 사용 제한이 있습니다. 다만 샴푸 제외되죠. 벤질 알코올 0.1%, 두발 염색용 제품류의 용제로 사용 시 10%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르빅 애시드 0.6%, 그리고 아이오도 프로비르 부티카바메이트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2%,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1, 다만 데오더란트 배합 시 0.0075의 사용상 제한이 있습니다. 징크피르치온, 클린바졸, 페녹시에탄올, p-하이드록시 벤조액시드 사용한다를 적어주십시오. 정답은 징크피르치온,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5%, 클린바졸, 두발용 제품류 0.5%, 페녹시에탄올 1%, p-하이드록시 벤조액시드, 단일 성분의 시 0.4%, 혼합 사용의 경우 0.8%입니다. 비고에 대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33번 문제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으로 점수 주는 문제이죠. 단답형으로 출제될 때 용어, 키워드를 정확히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배양액에 사용되는 세포 또는 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을 공여자라고 한다. 2번 감염 초기에 세균, 진균, 바이러스 및 항원, 항체, 유전자 등을 검출할 수 없는 기간을 윈도우 피리어드라고 한다. 3번 부유입자 및 미생물이 유입되거나 잔류하는 것을 통제하여 일정 수 이하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구역의 관리 수준을 정한 등급을 청정 등급이라고 한다. 4번 공유자에 대한 문진, 검사 등에 의해 진단을 실시하여 해당 공유자가 세포 배양액에 사용되는 세포 또는 조직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 적격성이 있는지를 판정하는 것을 공유자 적격성 검사라고 한다. 5번 인체에서 유래된 세포 또는 조직을 배양한 세포와 조직을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이라고 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34번
화장품 사용할 때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에 의한 착향제의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원료 목록 보고 시 해당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는 경우 원료 목록 보고에도 포함하여야 한다. 2번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이나 추출물이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또는 해당 성분이 착향제의 특성이 있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표시, 기재하여야 한다. 3번 내용량 10ml 초과 50ml 이하인 소용량 화장품 경우라도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 성분의 표시는 생략 가능하나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번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샴푸, 린스, 바디 클렌저 등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토너, 로션, 크림 등에 0.001% 초과 함유하는 경우에 알레르기 성분명을 전 성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5번 벤질알코올, 하이드록시스티로넬랄, 제라니올, 메틸2 옥티노에이트, 참나무 이끼 추출물, 나무 이끼 추출물, 아파 아이소메틸아이오논, 벤조익 애시딘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다. 정답은 5번입니다. 벤조익 애시딘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보기 4번 0.01 초과, 0.001 초과 시 알레르기 성분명을 전 성분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것은 단답형 주관식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35번 화장품 사용할 때 주의사항 표시 문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샴푸.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니은,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 제2단계 펌어액 중 주성분이 과산화수소인 제품은 검은 머리카락이 황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사용할 것. 디귿, 외음부 세정제. 4세 미만의 영유아에게는 사용하지 말 것. 리얼, 제모제.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로션은 이 제품 사용 후 24시간 후에 사용. 리얼, 제모제. 땀 발생 억제제, 향수, 수렴 로션은 이 제품 사용 후 24시간 후에 사용할 것. 미음, 손발의 피부 연화제. 신장질환 병력이 있는 분은 전문의와 상의 할 것. 정답은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니은 헤어 퍼머넌트 웨이브는 갈색으로 변할 수 있다는 부분을 표시 문구하여야 하고 디귿의 외음부 세정제의 영유아 나이는 3세 이하입니다. 미음의 설명은 탈염 탈색 제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고시된 화장품의 위해 평가 단계를 설명하고 있다. 보기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노출평가, 위험성 확인, 위해도 결정, 위험성 결정. 용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순 암기 부분이죠. 암기가 되어 있을 때는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보기를 주는 단답형의 문제는 아주 쉽게 출제될 때 이렇게 제시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시된 설명을 보고 빈칸을 정확히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위해 요소의 인체 노출 허용량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위해 요소가 인체에 노출된 양을 산출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결과를 종합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 영향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37번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고시된 위해 화장품의 위해 보고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를 보고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회수 대상 화장품이라는 사실을 안 날부터 며칠 이내에 회수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수 의무자는 판매자 그 밖에 해당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게 회수 계획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회수 종료일부터 언제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위해성이 가등급일 때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며칠 이내에 회수 종료해야 한다.
나등급 또는 다등급 위해성 경우 회수를 시작한 날부터 며칠 이내 회수 종료해야 한다. 맞춤형 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중대한 위해 사례 등 부작용 발생 시 정보를 알게 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38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구 시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빈칸에 들어간 용어를 작성하시오. 이것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요인이다. 이것은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에 유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성질이다.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이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에 노출되는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위해 화장품의 공표 명령을 받은 경우 영업자는 지체 없이 전국을 보급 지역으로 하는 일반 일간신문 및 해당 영업자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때 일반 일간신문의 게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위해성 등급은 가나 다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때 다 등급을 찾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 가, 나, 다 등급의 분류에 대해 알아야 하고 주간신문, 스포츠신문, 경제신문 안 되고 한 개 이상의 전국 일반 일간신문 게재할 수 있는 것은 가등급, 나등급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화장품, 내용량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외. 2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내용량 및 기능성 원료 함량 부족 제외. 3번 안전용기, 포장 등에 위반되는 화장품. 4번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에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한 화장품. 5번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정답은 1번입니다. 보기 1, 2번을 비교할 때 2번은 나등급인데 이때 기능성 화장품에 관한 기능성 원료 함량 부족에 대한 부분은 다등급입니다. 정리하면 내용량 부족에 대한 부분은 위해 화장품이라 할 수 없죠. 그러나 기능성 화장품의 기능성 성분 함량 부족 시에 유효성 문제로 인해 위해 화장품은 다등급에 해당됩니다. 3번의 경우는 나등급, 4번 가등급, 5번 나등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40번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위해 화장품의 회수계획 및 회수 절차 등에 따른 위해 화장품의 위해성 등급과 그에 따른 회수 종료일은 이 문제를 풀려면 각 항목별 위해성 등급을 알아야 하고 등급별 회수 종료일을 알아야 합니다. 가등급은 회수를 시작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수 종료를 해야 하고 다등급은 30일 이내에 회수 종료해야 합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보기는 39번 문제와 같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성 등급과 그에 따른 회수 종료일을 적어주십시오. 정답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주 원료 함량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화장품, 내용량의 기준에 관한 부분은 제외. 자, 이 부분은 다등급으로 30일 이내에 회수 종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2번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 내용량 및 기능성 원료 함량 부족 제외. 이 부분은 나등급으로 30일 이내에 회수 종료일입니다.
3번 안전용기 포장 등에 위반된 화장품은 나등급이고 30일 이내에 회수 종료해야죠. 4번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된 원료 외에 보존제, 색소, 자외선 차단제 등을 사용한 화장품은 가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등급은 15일 이내에 회수 종료해야 합니다. 5번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나등급이고 30일 이내에 회수 종료합니다. 자, 2단원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에 대한 문제로 중요 포인트, 암기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구성했기에 이제 저와 함께 하는 문제만 기억하신다면 가볍게 600점 이상으로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조약협회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 3단원,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